우리는 사람을 잊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나의 일상을 잃어서 힘든 경우가 더 많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연 작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도 연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찾는데 왜 내가 더 힘들까에 대한 의미심장한 주제죠. 한번 재밌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다녀가신 내담자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분은 남자친구가 언제 생길지 이제 타로를 보시기 위해서 이제 내방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작년 6월, 그러니까 이맘때죠. 그때 만나서 아주 알콩달콩한 연애를 잘 하시다가 6개월 정도 사귄 후에 남친이 갑작스럽게 변심을 한 것 같은 말투? 정말 갑작스러웠대요. 예, 잘 지내다가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분이 일방적으로 좀 너무 상처되는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내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유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처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한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봤지만 타당했습니다. 네, 헤어지자고 말할 만한 어떤 상처의 말을 이분은 들은 거죠. 그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심층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분은 그 기억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역시나 자긴 괜찮다. 그분이랑 헤어졌어도 뭐 크게 뭐 마음에 남거나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 덤덤한 모습이 마음이 쓰여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 그 상황에서 이별 통보를 하기 직전 남자친구가 상처를 줬을 때 그 감정이 뭐였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배신감? 네, 배신감이 좀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니 급기야, 네, 울음을 참지 못하고, 네, 엉엉 우셨습니다. 네, 제가 크리넥스를 앞에다 아예 통째로 갖다 놔드릴 정도로 이렇게 눈물이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하고 계시다. 전혀 창피한 거 아니고 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감정을 인정하니까 눈물이 나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속 시원하게 울고 아주 만족해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날이 좀 기억에 남아서 좀 드릴 말씀이 좀 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그분은 왜 눈물이 났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 자, 1번. 말로 받은 상처에 대한 사과를 못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서러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배신감을 그때 자기 마음에 드는 배신감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응어리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를 꼽았거든요. 예, 여러분도 좀 감이 오시나요? 이럴 때는 지금이라도 그날의 상처를 떠올리면서 그 마음을 풀어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아픈지 상대는 몰라요. 내가 오랫동안 그 감정의 응어리를 꾹 가슴속에 눌러왔는지도 상대는 아예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건 상대가 내 마음을 알던 모르던 내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청소를 해줘야 돼요. 네, 그 잔여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게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올라요. 그러면 다음 연애를 할 때 그 가슴에 남아있는 잔여물의 상처, 그게 건드려지는 말을 상대가 했을 때 폭발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차인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차인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더 힘든 경우도 많이 봅니다.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이 안 힘든 건 아니에요. 관계를 끝낸 이유는 분명 있었지만 좋았던 기억은 그대로 남거든요. 사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잘 지내보고도 싶지만 또 겁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까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아무튼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이 안 힘든 건 아니다. 관계를 끝낸 이유는 분명 있었지만 좋았던 기억은 그대로 남는다.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다시 건강한 연애가 가능하다면, 즉 상대방도 나도 문제점을 다시 의논해서 합의점을 찾을 의지가 있는 상태라면 다시 손잡아 볼만 해요. 그런데 그 제안의 손길을 누가 먼저 내미느냐가 문제죠. 그냥 얼렁뚱땅 예전의 관계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말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연애를 하려고 제외하는 거는 다시 같은 갈등을 반복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있는 연애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시간 낭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균형이 없다는 건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하면서 계속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 탓만 하고,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 아예 균형감이 없는 연애로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는 연애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애는 꼭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계속 연애만 한다고 해서 해피엔딩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과정이 행복해야 돼요. 해피엔딩이라는 건 곧 결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행 과정, 그러니까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연애를 하는 과정이 행복해야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 영상은 어떤 주제를 또 제가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오래 유지하는 비결, 헤어지자고 말할 때는 신중하고,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은 늘 괜찮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 건강한 연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건강한 연애가 가능하다면 헤어졌던 연인들 다시 손잡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자존심을 좀만 내려놓으면 관계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지금 마음으로 너무 그리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나고 싶은데 연락을 할 용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연락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상대도 내 마음과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연락하세요, 그냥. 연락하면 그만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